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 원래 회의에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버겐 카운티 의원 30여 명이 한인 운영 나비박물관 와우를 방문했습니다. 브롱스 헌츠포인트 청과시장의 뉴저지주 이전을 두고 이사회가 고심 중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세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한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관에서는 뉴저지 각계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원래 회를 갖고 각종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세워질 위안부 기림비. 오늘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은 모임을 갖고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을 갖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추모위원회 김동찬 위원장은 버겐 카운티 관계자와 이미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관계자를 다시 만나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행사 날짜를 결정짓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로 했으면 어떻겠나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카운티 사정에 의해서 날짜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빨리 이제 날짜를 잡아야지 6주 이전에 제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는 비문의 내용이 잘못 새겨져 제막식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버겐 카운티에 세워질 위안부 기림비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기하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의 건립이 추진됐던 위안부 기림 조형물 설치도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리 한인의 앤드류 김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조만간 시 관계자들을 만나 포트리의 위안부 관련 조형물을 세우는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해병대 전후에는 다음 달부터 전후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위안부 기림비 순찰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티넥엔 한인이 운영하는 나비박물관 와우가 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이곳에 오늘 버겐 카운티 시의원과 교육위원 3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박물관 곳곳을 둘러본 이들은 이곳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장한 뉴저지 티넥의 나비 박물관 와우. 한인이 운영하는 이곳에 오늘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시의원과 교육위원 30여 명은 관계자들과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박물관이 이 지역 교육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여 이어진 투어에서 이들은 박물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교육의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We're here to celebrate a new business in Bergen County, and during these very difficult economic times, it's amazing that a business, especially of this magnitude, would open up. Well, I think that instead of learning in the classroom, this will be a vehicle to have students come out of the classroom to learn and experience the world around them. So I'm very excited about the opening of this. It'll be a wonderful place for school groups to come, certainly. And I think to have a new entertainment venue will be terrific. And certainly the catering and party facilities will be fabulous because we just don't have enough of those in this area. 총 7만 9천 스퀘어핏 크기에 5천 마리의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나비 온실, 수백여 종의 곤충 표본관, 곤충의 생장 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실 등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나비 박물관 와우는 이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교육장인 와우 키즈, 인터랙티브 미디어관, 대형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생태 체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브롱스 헌츠포인트 청과시장이 뉴저지주 이전을 두고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초래했는데요.
지난 8일 헌츠포인트 청과시장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전문지 크랜스 뉴욕은 헌츠포인트 청과시장 도매상 46개 업체는 뉴욕시와 잠정적으로 리스 계약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크랜스는 청과시장 도매상들은 조만간 뉴욕시와 2차 모임을 열고 리스 계약권과 관련해 뉴욕시의 제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헌츠포인트 청과시장 조합 로버트 레오날드 대변인은 크랜스의 10년 리스 연장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NJBZ.com을 통해 밝혔습니다. 레오날드 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열린 이사회 투표에서 뉴욕시가 제시한 리스 연장안에 대해 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레오날드 대변인은 아직까지 2년이라는 리스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도매상들과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이사회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시는 헌츠포인트 청과시장 리스 연장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헌츠포인트 청과 도매시장, 뉴욕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뉴욕에 남을지 아니면 세금 혜택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는 뉴저지 매도랜드로 이전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즈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올 11월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타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4일 일리노이즈 상원을 찬성 41표, 반대 14표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8일 하원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4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팻 퀸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퀸 주지사는 이미 법안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일리노이주는 워싱턴, 뉴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 색깔이 다르며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발급 요건은 일리노이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여건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계약서와 전화, 전기요금 고지서 등 거주증명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30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신청 후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약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빠르면 11월에 발효될 전망이며 법안의 통과로 약 25만 명의 불체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 한국에 대해 칭찬을 하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한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한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자필 서명이 담긴 서한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먼저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6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동맹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유대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60년간 굳건히 이어온 한미동맹 관계에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한인들의 역사와 삶이 곧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2004년 1월 12일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후 2005년 국가기념일로 법제화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각주 주지사들이 힘찬 각오와 함께 새 출발을 선언했는데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강력한 뉴저지 천명과 함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9일 뉴욕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새해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8달러 75센트로 인상하는 관련법을 올해 주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며 피해 예방 시스템의 개선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기 규제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실행해 고용량 탄창의 총기류 판매를 금지하고 무기류 구입 시 전과 기록 조회 의무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은 총기 소지 면허가 취소되고 구입도 금지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직자 보험과 고용자 보상 제도를 개혁하고 업스테이트 뉴욕에 카지노 3곳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며 고등교육기관 10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 인권법 강화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전면적인 선거 자금법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이외 마리화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목욕소금과 합성 마리화나의 소지 시 처벌 내용을 상향 조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단축 운행됐던 패스트트레인이 어제부터 일부 구간에서 24시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구간은 시설 복구에 필요한 부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오후 10시부터 호보큰역을 경유하는 뉴욕에서 맨해튼 33가 구간에 24시간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해리슨, 저널 스퀘어 역 등을 거쳐 그로버 스트릿에서 뉴포트, 맨해튼 33가 역 등으로 향하는 구간은 허리케인 피해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호보큰에서 맨해튼 33가, 저널 스퀘어에서 맨해튼 33가 구간,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 등은 여전히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행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들 구간의 정상 운행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호버큰과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도 시설 복구에 필요한 부품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으며 2월 말쯤 부품들이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은 수리가 완료되고 안전검사를 거치면 3월 말이나 돼야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 또다시 이슬람 교도를 모욕하는 광고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내 탓이요가 아닌 너 때문이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새해부터 슬프게 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어제 친이스라엘계 단체인 미국 자유방어 구상이 뉴욕시 지하철역 벽면에 부착된 240개의 시계 옆에 이슬람 비하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에도 뉴욕 지하철역에 이슬람 반대 광고가 등장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대규모로 내걸린 적은 처음으로 자유방어 구상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슬람 성전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한 광고를 지하철 10곳에 내걸었습니다. 이번 광고는 화염에 휩싸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사진과 함께 믿음이 없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리라는 내용의 코란 경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문구 양쪽에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새겼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슬람권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자유방어구상의 광고 게재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이지는 않다며 타인의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훌륭한 뉴요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일각이 여삼춥니다. 그러나 현재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더 애가 탔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한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은 자신의 신청서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 무작정 통보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는 미 국무부 영사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 영사 업무 신청센터에서 자신의 신청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인터넷의 전자 영사 업무 신청센터를 방문해 Check My Visa Application Status를 클릭한 후 신청한 비자 타입,
비자 신청 장소, 신청 아이디 또는 신청서 케이스 넘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비자 신청서 처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진행 중인 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결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케이스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1991년 이후 제출된 모든 미결 신청서의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종결된 지 6개월 이내 신청서의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실시됩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2013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윌셔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자 깃발을 흔들며 밝은 표정으로 한인사회가 일궈온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이민 선조께서 오신 그날을 미주 한인들의 기념일로 생일날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갖고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2004년 1월 12일에 만장일치로 제정 선포되어 2005년 12월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국가기념일로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7일 세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각 한인 단체들은 한인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LA에서는 오늘 윌셔 초등학교의 형기식을 시작으로 차세대 세미나와 33인 작가전이 개막됐습니다. 올해 3회째 진행되고 있는 33인 작가전은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을 기억하기 위해 미주 한인의 날 행사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모처럼 참 뜻깊은 작품을 이번에 웨스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저는 작가로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사 지금 110주년인데 그 110주년의 희비를 작가들이 그 화폭에다가 아주 고스란히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작가전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는 33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18일까지 갤러리 웨스턴에서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과 금요일엔 한인회 형기식과 LA시 의회 선포식, 토요일엔 한인의 날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연금을 노리는 친인척, 심지어는 자녀까지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시신이 발견된 캘리포니아주의 집 앞. My sister had walked over there and got about to where the red car is, and she's like, "Wow!" I mean, she could smell it from that far off. 조셉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짜고 2년간 시신을 몰래 숨겨왔습니다. 아버지가 받던 연금을 계속 타기 위해 친척집 등으로 시신이 담긴 상자를 이리저리 옮기며 보관해온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악취가 풍겨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Pretty bad, man. I mean, I can't believe somebody would even think about doing that. 1년 넘게 모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오다 붙잡힌 남자도 있었습니다. 98세 노모가 사망하자 시신을 숨기고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He says that he didn't have money for the funeral, and what he wanted to do is wait till he had money for the funeral. 그는 연금은 계속 나오는데 모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의 연금을 대신 가로채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남성이 죽은 친구의 연금을 노려 시신을 의자에 앉히고 은행까지 끌고 간 겁니다. They left him outside in the chair. They went into the check cashing establishment and tried to arrange to have the check cash. In the meantime, a crowd develops outside. He was clearly dead to you. He was clearly dead to me, yes. 하지만 이 남성들은 친구가 죽은 줄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타프트 고등학교 과학관에서 학생 1명이 샷건을 발사해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애초 2명이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1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학생은 20분 만에 붙잡혀 경찰서에 구금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은 제보자가 학교 건물 안 옷장 속에 숨어서 총격 사건 발생 사실을 전화로 알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니어 노벨상으로 불리는 인텔 과학경시대회에 전국에서 지원한 1,712명 가운데 준결승에는 30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한인 고교생은 총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진출자 가운데 해외에서 선발된 학생은 한국 외국인 학교의 박세호 군이 유일했습니다. 결승은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며 대상에게는 $100,000가 지급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61세 한인 정모 씨가 지난 7일 맨해튼 미타운에서 여성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씨의 몸을 수색했고 자켓 속에서 6발의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에 복무하던 시절 조지아주에서 권총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정 씨는 2급 불법 무기 소지와 폭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오리건주 한인 관광버스가 연방교통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교통국은 해당 사고버스의 소유 회사인 미주 투어사에 미국 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문을 전달했으며 특히 사고 당일 운전사는 일주일 70시간으로 규정된 운전시간을 어기고 92시간을 운전해 사고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리겠으나 차차 구름이 걷히며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한낮에 최고 기온이 58도까지 올라가는 포근한 날씨에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